시간에는 상사와의 마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인생은 무수한 만남의 연속이고 관계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의 80% 정도가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상사와의 성격 차이와 상사의 권위적이고 과학적인 태도, 상사의 무능력과 업무상의 마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사와의 마찰, 즉 불미스러운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생활이 그만큼 고달프고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직장문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것이라 어느 조직을 가든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잔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직장에서 거의 모든 일은 윗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사와의 마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시한 일이 제대로 처리되면 모르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문제없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의 이익과 직결되는 미흡한 일자리에 대한 질타는 거의 피할 수 없습니다. 아랫사람을 다독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인간미 넘치는 상사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막대먹은 상사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일마다 트집을 잡아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아주 유별난 상사도 있습니다. 아무 정도 모르는 사회초년병이 이런 사람 밑에 있기란 정말 힘들고 고달픕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도 들어오는 것이 자존심을 짓밟는 고함소리라면 하루에도 빨리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기도 어렵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대안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어찌되었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상당수 이유는 끌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발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분노보다 더 신속한 광기는 없다는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욱하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를 내는 버럭상사나 그에 맞대응하여 사표를 던지는 것은 여러모로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는 대부분 자기가 옳다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이나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화를 내곤 합니다. 상사 역시 버럭 화를 내는 것도 부하 직원이 맥없이 믿거나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것부터가 오만방자한 생각이죠.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죽음의 사자가 난데없이 찾아왔다고 하여 하늘에게 화를 내면 죽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신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심정을 잘 몰라준다고 하여 성질을 낸다면 내로남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하 직원이지만 사회초년병이 어떻게 상사가 원하는 대로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도 왕명을 어겼다 하여 옥고를 치르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참담한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선조가 아무리 무능력해도 상사는 상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설령 상사의 명령이 때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조직을 떠나고 싶지 않다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조직 문화입니다. 그리고 상사가 올바르지 않다고 해서 조직을 떠나는 것은 일시적인 도피가 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괴롭겠지만 부조리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사회생활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고 결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상사 역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만 표출하면 어디에 가도 적응하기 힘듭니다. 선뜻 내키지 않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출발점이자
인생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일단은 세상의 절반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세상에는 적이 널려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에서는 동료조차 조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는 법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출세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자신의 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허나 운명은 자신의 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면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세상 역시 나 자신에게 후하지 않을 뿐더러 때론 운명의 여신이 심술궂게 장난을 치는 바람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시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간다고 화를 내는 것은 그리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가혹한 시련 앞에 화를 내지 않고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버티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내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인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체념입니다. 상사가 버럭하면 인간 또 시작이구나.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참 불쌍해 라고 체념하듯 웃고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념을 통해 불합리한 상사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체념은 현실을 올바로 직시하며 표정을 편안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발걸음을 침착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체념은 단념이나 포기가 아니라 인내와 함께 도약을 위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언제까지나 싫은 사람을 피해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어디 가나 싫은 사람은 있기 마련이고 주는 것이 없이 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듯이 나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디 가나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첫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꼬이면 10중 8구 다음 직장에서도 꼬일 수밖에 없어 인간관계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는 쌍방의 일이기 때문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먼저 관계의 불화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는지, 상사가 미워서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않았는지, 상사의 권위에 도전했다든지, 상사가 권위적이어서 부하 직원을 고압적으로 대했는지, 자신이 튀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상사를 뒤에서 욕을 하지 않았는지 등등 반드시 상사의 마찰에는 누구의 책임이든 분명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불화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지 상대에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원인이 있어 그런 건지를 반드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명심할 것은 상사를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부는 못할 망정 항상 상사를 깍듯이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사도 자신을 인정하는 직원을 좋아하지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부하 직원을 가만히 두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하 직원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상사는 그 부하 직원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해도 상사 앞에서 절대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인간은 불합리하여 비난보다는 아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알고 상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사람의 관계가 그리 쉽게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보듬고 관용과 용서라는 군자의 덕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난관을 피하는 것도 결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상사와의 마찰 때문에 섣불리 회사를 그만두기보다는 반성을 통해 상사와의 관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이 아주 특별한 재주가 없는 한 때론 자신을 싫어하는 상사의 비를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처세입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은 이런 노력이 먼저 선행되고 만반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봅니다. 공항은 가시덤불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기 전에 공자의 수제자인 증자가 매일 3가지 반성을 하며 자신을 다져나갔다는 것을 새겨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데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자가 말했다. 나는 매일 3가지 일을 반성하나니 남을 돕는 데 충심을 다했는가? 친구를 사귐에 있어 신의가 없지는 않았는가?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신 학문을 충분히 복습했는가? 홍자성은 한 발 더 나아가 반성은 약이 되나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창과 칼이 된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반성하는 사람은 접촉하는 일마다 모두 약이 되지만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된다. 하나는 선의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니 서로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큰 것이다. 자, 여러분도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만두려고 하지 말고 항상 반성하면서 좋은 길을 찾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